국내 주식 투자자가 주식. 한국 시장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 한국장은 도대체 왜 이래라는 부분에서 그 미국 시장도 하나 자세히 뜯어보시면 S&P 500 기업 중에서 전체적으로 S&P 500이 올해 연초 이후로 EPS 증가율은 겨우 한 10%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연초 이후로 거의 20% EPS가 증가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반도체가 많이 하다 보니까 모건 스탠리의 반도체 겨울론처럼 에이 지금 수익이 많이 나와도 내년 연말부터 내후년에는 꺾이는 거잖아 하면서 이 EPS 증가율을 인정을 안 해줬던 거죠. 그런데 그 미국 기업의 10% 증가에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은 사실 M7 중심이었잖아요. 네네. M7 기업들이 거의 30% 증가를 했었고 러셀 2000에 들어가는 중소기업의 EPS 증가율은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역성장이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러셀 2000하고 M7 종목 간에서도 그 수익률 격차가 주가 상승률이 크게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기 때문에 안 된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아까 ISM 제조 PMI의 영향도 받았고 고금리 상황에서 이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기업들은 굉장히 힘든 장이었어요.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내년도에 시장을 좋게 보려면 금리가 떨어져야 되거든요. 네. 근데 금리가 떨어지는 부분은 아까 제가 제롬 파월 의장 얘기를 잠깐 했었잖아요. 트럼프가 제롬 파월을 임명하고 금리를 낮추라고 요구했는데 오히려 그때는 올렸었고 그러면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뭐 페드 의장이 바뀌고 했을 때 페드 의장 의지대로만 되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트럼프의 생각대로 진행이 되고 하면 금리마저도 떨어지고 PMI 쪽에서 미국의 기업들의 본격적인 그 투자 활동이 이루어지고 하면 내년에는 이 주가가 올라가는 그 폭이 넓어진다고 봅니다. 올해 보시면 AI 관련된 주식만 올랐잖아요. 네. AI 서버 관련된 엔비디아, 하이닉스, 뭐 이수페타, 한미반도체 이렇게 제한적인 상승이었다면 내년에 경기가 본격적으로 안 좋아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오히려 전반적으로 수출이라든지 이익이 좀 확대되는 그런 시장이 펼쳐질 거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한국 시장에 대해서 올해까지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는데 내년 시장은 좀 기대를 해보셔도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2017년을 보면 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2017년도에 PMI가 올라오면 그러면 실제로 미국의 구매 관리자들이 주문을 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대기업 계열에서 그 주문을 받아서 물건을 만들어서 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그래서 2017년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코스피 대형주 중심으로 장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코스닥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도 2016년도에 11월 8일 날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그때가 코스피 바닥이었거든요. 네. 근데 코스닥 바닥은 2016년도 12월 7일 날 오히려 바닥이 나옵니다. 한 달 동안 더 빠졌어요. 지금 코스닥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마음이 안 좋으실 건데 아니 미국은 날아가고 코스피도 이제 반등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코스닥은 도대체 왜 이래 이런 느낌을 받으실 건데 2016년도에도 트럼프가 당선되고 한 달 동안은 그랬었다는 거죠. 그리고 2017년 상반기에는 PMI가 올라가면서 이거 코스피의 대형주 위주로 제조업 대형주 위주로 올라가는데 코스닥은 그때 당시에 코스닥은 어떻게 보면 바이오주들이 네. 상위권에 있었잖아요. 바이오는 뭡니까? 꿈이잖아요. 꿈. 근데 트럼프가 당선돼서 뭐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뭔 꿈을 꾸겠어요. 근데 2017년 내내 장이 강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2017년 하반기 되면서부터 투자자들의 센티멘트가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2017년 하반기에 불을 뿜는 코스닥 장이 네. 도래를 하고요. 그때 도래를 했을 때에 코스피에 있던 셀트리온이 코스닥에 있던 셀트리온이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한다 하면서 코스닥에 있었던 셀트리온이 먼저 치고 올라가기 시작하고 지금은 상장 폐지가 됐던 신라젠 같은 기업. 네, 그런 기업들이 2017년 4분기에 불을 뿜으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내년도에 투자 전략을 세우신다면 일단은 상반기에는 코스피 중심으로 그리고 하반기에는 제가 생각한 대로 장이 좋다면 하반기에는 코스닥으로 이렇게 돈 버는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랑 우리나라 코스피랑 상관관계가 0.8이 넘거든요. 네.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수출이 살아나야 되는데 그 수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 G2 국가가 좋아야 되잖아요. 네, 미국, 중국 이렇게 두 개로 따져보면 미국 쪽으로 향하는 수출은 미국의 ISM 제조 PMI랑 우리나라 수출이랑 거의 똑같이 움직입니다. 네. 네, 미국의 구매 관리자가 뭔가 주문을 오더를 줘야 미국에서 원하는 제품을 한국, 일본, 대만, 독일이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네. 네, 중국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최근에 보면 계속 PMI가 안 좋았잖아요. 네, 50 이상이 돼야 그나마 호황 국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계속 45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그런데 그 PMI 구매 관리자들의 세부 항목에 대한 코멘트들이 다 나옵니다. 제조 PMI에 대해서 자료를 나중에 보시면 이번에 2024년 그리고 2020년 대통령 선거가 있었을 때도 9월, 10월 달에는 PMI가 잠시 머뭇거립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도 마찬가지로 PMI가 여기 47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대선 딱 끝나고 나서부터 2017년, 18년까지 이 PMI가 위로 쫙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수출도 증가세가 가파르게 올라갔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수출 관세 때문에 뭐 수출이 줄어들고 뭐 이런 전망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게 중요하겠다기보다는 미국의 기업들이 자 본격적으로 트럼프가 됐으니까 자 이제부터 트럼프가 됐으니까 우리 비상경영 체제로 투자를 줄이고 조심해야 돼? 아니라는 거죠. 예, 법인세도 낮춰주니까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설비 투자라든지 할 가능성이 높고요. 거기에 가장 큰 수혜를 보는 나라도 우리나라다. 그래서 수출이 좋아질 거고 두 번째 그럼 뭐 G2 국가 중국이 비자도 무비자 해주고 중국에서 최근에 보면 약간 뭐 게임에 대한 판호부터 그리고 우리나라 연예인에 대한 예전에는 한알령이 있었는데 그런 분위기가 지금 거의 다 없어졌고요. 중국에서 지금 가장 인기가 많은 글로벌 팝스타는 아파트를 부른 로제. 네. 네, 그런 식으로 최근에 보면 제가 있는 여의도 공원에도 보면 중국 관광객이 꽤 많이 보입니다. 2019년도에 코로나 바로 직전에 중국 관광객이 600만 명 들어왔었고요. 네. 이 사드 보복이 있기 전 2016년도에 800만 명 들어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세로 보면 내년도 되면 2019년 600만 명을 추월하는 수준으로 들어올 겁니다. 그런 여건을 다 감안을 해보면 그동안에 우리나라 내수 경기도 너무 안 좋았잖아요. 안 좋았는데 뭐 중국 쪽으로 수출뿐만 아니라 중국 쪽에서 들어오는 관광객에 의한 내수 경기 활성화도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